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브랜딩입니다. 오늘은 2026년에 백링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한 고찰들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비교적 그래도 최근까지는 잘 먹혔던 방식들이 있었는데 이 방식들이 아주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효과를 조금 더 잃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나누고, 그럼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어떤 식의 전략으로 우리가 SEO를 해야 하는지, 또 백링크를 특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SEO에서 왜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백링크 작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요, 일단 웹 2.0 백링크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워드프레스닷컴이나 블로그스팟 같은 웹 2.0 플랫폼에 대량의 글을 뿌리는 방식이 한국 시장에서 꽤나 효과적이었어요. 이런 방식은 크몽이라든지 파이버라든지 제공했던 백링크의 방식인데요. 웹 2.0이라는 건 어느 누구라도 그 사이트에다가 페이지를 생성해서 글을 작성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을 웹 2.0이라고 하고, 거기에다 백링크 하는 것을 웹 2.0 백링크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백링크에 대한 작업이 아직까지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웹사이트들이 상위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웹 2.0에다가 백링크를 소량하더라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왜냐면 SEO는 좀 상대적인 거니까요. 특히나 DA 도메인 점수죠. 도메인 점수를 단기간에 올리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었고,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키워드에서는 상위 노출도 그냥 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치트키처럼 사용이 됐었고, 저도 이전 영상에서 백링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백링크를 구매해서 빌딩을 할 거면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던 링크가 웹 2.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구글이 또 업데이트를 했고, 그리고 한국에도 대형 백링크 서비스들이 좀 보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한국 시장에도 페이드 링크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고 있구나, 한국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검열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링크를 색인해가는 색인율이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자동화의 흔적이 있는 웹 2.0 페이지를 색인도 안 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계속 꾸준히 색인 저하가 이뤄지고 있다가 최근 한 9월부터 좀 심각해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업에서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웹 2.0을 구글이 이제 스팸 신호로 간주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웹 2.0을 통해서 백링크 빌딩을 해도 깨끗하고 좀 안전하게 빌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이제 업체들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고 뭔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시적으로는 뭔가 DA 점수가 상승하고 또 상위 노출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그 효과에 지속되는 기간이 줄어들어서 검색 결과에서 순위 유지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라고 저희 노아브랜딩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 할 수 있었던 백링크 작업의 99%는 웹 2.0이고요. 이거를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면 우린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백링크 작업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게스트 포스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구글의 링크 평가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구글이 링크를 투표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많이 나를 찍어줬느냐 그 자체만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웹 2.0처럼 가짜 투표 용지를 대량으로 만들어도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과 2026년에 구글은 링크를 평판으로 볼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유령 블로그, 1000곳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과 유명 일간지나 업계 권위지 한 곳에서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구글은 후자를 압도적으로 신뢰한다고 합니다. 게스트 포스팅은 바로 이 진짜 평판을 만드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 AI 오버뷰라든지 GEO에 대해서 관심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 AI라는 존재는 어떤 사이트를 인용할 때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어 있어요. 최근 구글의 AI 오버뷰를 보면은 단순 키워드 반복이 아니라 뭔가 A라는 전문가가 B라는 매체에서 C라고 말했다라는 그 맥락을 또 전문성을 파악해서 답변을 생성하고 있어요. 게스트 포스팅은 내 웹사이트 외부에서 나에 대한 전문가적인 기록을 남기는 작업인 거예요. AI는 이 기록을 수집할 거고요, 당연히. 이 사이트는 믿을만하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웹 2.0이나 또 PBN 같은 일반적인 백링크 방식은 이런 맥락이 없이 그냥 링크만 딸랑 있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맥락을 읽어가는 AI 시대에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실질적으로 트래픽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게스트 포스팅도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냥 죽은 사이트에 돈만 주고 게스트 포스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제대로 된 게스트 포스팅을 하면은 내 글이 기고가 되고 링크가 되어 있는 이 사이트에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방문자, 트래픽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 웹사이트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글 하나만 올리더라도 또 링크 하나만 걸더라도 진짜 실질적인 트래픽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트래픽을 통해서 구글에게 어떤 신호로 줄 수도 있고요. 이 웹사이트는 사람들도 심지어 많이 방문한 웹사이트야. 그러니까 믿어도 돼. 이런 식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도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뉴스에서 그때 봤던 브랜드인데? 라면서 이 브랜드를 각인하는 효과까지도 얻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는 앞으로 2026년에는 우리가 게스트 포스팅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게스트 포스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적인 실행 로드맵은 이런 거예요. 스텝 1은 타겟할 수 있는 매체를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구글 검색에다가 어떤 내가 원하는 키워드 플러스 게스트 포스트라고 영어로 검색을 하고요. 그렇게 나오는 이제 게스트 포스팅 하는 블로그들을 찾던지 또는 이제 우리가 백링크 분석 툴을 사용하죠. SEMrush라든지 Ahrefs라든지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경쟁자들의 백링크를 쫙 분석을 해서요.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여기에는 이렇게 게스트 포스팅을 얻었구나. 그러면 그 웹사이트에 똑같이 가서 저희가 의뢰를 해보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타겟할 수 있는 매체의 리스트를 50개에서 100개 정도 발굴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이트를 검증해야겠죠. 이 사이트에 트래픽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지 또 스팸 지수는 낮은지 이런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조사 도구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검수를 해야 해요. 세 번째 단계는 이 매체 운영자에게 영업 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글을 써주겠죠. 나는 이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웹사이트 링크를 걸어서 이런 글을 좀 게재해주세요. 라고 이제 허락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허락이 떨어졌다면 그때부터 우리 원고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원고를 대충 쓰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EAT, 우리 구글에서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 형식이죠. 이렇게 전문성과 권위성 그리고 신뢰성을 강조한 글들을 또 독보적인 좀 컨텐츠를 작성해서 매체에 전달하고 링크 또한 같이 게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4단계가요. 이상적인 로드맵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게스트 포스팅을 한 업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어 플러스 게스트 포스트라고 검색을 해도 다 외국인 블로그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컨택 메일을 보내도 이제 외국 블로거들이 한국 사이트? 한국어로 컨텐츠 발행? 이런 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인이네? 기고 메일 제안에 응답도 안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영어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영어로 컨텐츠를 작성하셔서 그 다음에 영어로 앵커 텍스트도 작성하셔서 이렇게 영어로 소통해야 하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의 한계도 물론 있지만 이걸 하나하나 다 컨택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아내는 것, 그러니까 시간도 부족하고요. 인력도 부족해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통적으로 SEO를 하는 회사들에서는 예전부터 콜드메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답 없는 웹사이트의 관리자에게 계속해서 메일을 보내는 것을 하루 일과 중에 하나라고 볼 정도로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비효율적이라는 것들을 이제는 다들 깨닫고 다른 방식의 뭔가 영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처럼 시간과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기재를 하게 되더라도 이 웹사이트를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실 거예요. 이 웹사이트가 정말 내 웹사이트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정말 신뢰가 있는 사이트인지 이런 거를 조사하는 부분이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상적인 4steps 그 4가지 스텝의 작업 방식은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개 플랫폼이 나왔어요. 이거는 시간을 돈으로 사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이미 검증된 매체 리스트를 또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내에는 이런 플랫폼이 없어요, 사실. 근데 외국에는 또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검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플랫폼 4곳을 제가 추천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게스트 포스팅을 이렇게 돈 주고 하더라도요. 링크팜, 돈만 주면 다 올려주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하면은 돈 낭비예요. 구글이 이 리스트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컨텐츠가 너무 저질이다.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컨텐츠를 뭐 AI로 막 돌려갖고 아무 말이나 막 했다. 이런 거 구글이 새긴 해가지도 않고 하더라도 우리 사이트에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시더라도 한 번 더 직접 검증하는 과정을 꼭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가지 플랫폼을 좀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에드시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좀 오픈마켓의 형태로 저희가 직접 마켓 속에서 어떤 웹사이트에다 기고를 할 건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체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매체 소유자와 소통하기도 좀 편하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근데 매체가 많아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스팸 사이트를 걸러내는 게 좀 어려워요. 초보자분들한테는 이제 뭐 연습할 겸해서 어떤 게 스팸성인지를 알아내는 용으로 사용하기는 좋지만 내가 정말 모르겠고 시간도 없고 별로 공부도 안 돼 있다 하면은 이 사이트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예상 비용은 링크당이에요. 링크당 20불에서 500불 이상까지 갑니다. 게스트 포스팅의 단점이 이건데요. 비용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10만 원에 몇만 개 하는 백링크 이런 페이드 링크를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링크 하나에 20불 막 몇백 불씩 가는 거를 지금 구매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10만 원 주고 이제 몇만 개, 몇십만 개 링크를 하시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그 10만 원을 이 게스트 포스팅 1개, 2개 이 링크 빌딩 하는 데에 사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웹 2.0으로 만들어낸 10만 개의 링크보다는 게스트 포스팅을 제대로 해가지고 만든 한 10개의 링크가 훨씬 순위 상승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업체는 페쪼라는 데인데 여기는 이제 에이전시 서비스라고 해서 애초에 의뢰를 하면 이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좀 괜찮은 사이트를 찾아다가 매칭도 해주고 어떤 내용으로 쓸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상담을 통해서 해줍니다. 주문하는 것도 편하고요. 리포트도 잘해주고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좀 작업을 하겠다.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B2B로 좀 해보겠다 할 때 이용하기 좋은 회사인데요. 단점은 좀 비싸요. 하나만 해도 70불 이상이고 기본적으로 뭐 몇백 불 이상씩은 하는 것 같아요. 한 링크당. 그리고 또 단점은 개별 매체 선택권이 좀 제한적이에요. 거기랑 이제 협약을 맺은 업체들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라이노랭크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페쪼처럼 이렇게 에이전시 서비스인데 트래픽을 좀 엄격하게 검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트래픽이 있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권위가 좀 높은 언론사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입 트래픽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되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라이노랭크의 가장 단점은 예약이 힘들고 가격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일단 가격이 뭐 200불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1000불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링크 하나당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거니까 굉장히 가격이 높죠. 그렇지만 하나의 링크를 얻어내면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단점은요. 우리가 이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은 한국 컨텐츠나 한국어 앵커 텍스트를 잘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어로 작성해서 이걸 기재해야 한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링크스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인데 뭐 비슷합니다. 정교한 필터링을 통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UI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좀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타겟 국가라든지 언어별로 미세 필터링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해서 4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4가지 모두 금액대와 뭐 서비스 형태는 다 다르지만 일단은 치명적인 단점이 한국어로 소통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로 무조건 소통을 하셔야 되고 컨텐츠 같은 경우도 한국어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어 컨텐츠를 거의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로 직접 컨텐츠를 작성을 하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4가지 매체 중에 하나라도 선택을 해서 직접 해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려요. 자, 그런데 저희 노아 브랜딩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게스트 포스팅을 이제 서비스를 원래는 하고 있진 않았는데 저희에게 SEO 대행이나 컨설팅을 맡겨주시는 업체들 한정해서 저희가 서비스로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고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게스트 포스팅이 가능한 이 매체들의 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쌓였겠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오픈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노아 브랜딩에서 이 서비스를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업체들에서 조금 내가 직접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노아 브랜딩이 제공해드린 이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금액대는 뭐 많이 비싸긴 안 할 거예요. 아마 여기 이제 매체별로 달라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 수수료도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체 리스트에 전혀 관련 없는 업계에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거나 너무 관련성이 없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못 해드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성인 사이트, 도박 사이트 이렇게 성인 키워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주셔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예 이런 쪽으로만 백링크를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업체를 찾으셔서 거기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처럼 일반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인 키워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직접 여기다가 컨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구글에 게스트 포스트를 쳐서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내가 어렵다 하면은 그때 노아 브랜딩으로 오셔서 좀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또 런칭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요청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전에 백링크 서비스 할 때처럼 너무 많이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지금 이걸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노아 브랜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 브랜딩의 이 게스트 포스팅 상담 링크는 댓글과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게스트 포스팅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그러니까 요즘에 GEO 관련해서도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그만큼 많이 체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게스트 포스팅은 SEO 세계에서도 아직까지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GEO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AI는 이 신뢰성과 전문성을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예 특정 권위가 있는 매체와 계약을 맺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 매체에 저희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게스트 포스팅을 내년부터는 좀 열심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